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급격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에서 생로를 뚫어야 하는데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 보호 무역주의의 확대는 중국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해외 자본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감처법 등 안보의 방점이 찍힌 국가 정책 역시 중국으로의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죠. 면전에서는 웃으면서 투자하라고 악수를 청하지만 등 뒤로 숨긴 다른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른 투자처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인도나 동남아 등의 대체지가 많은 상황에서 언제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데 굳이 중국에 투자하려고 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중국에서 이런 정책적인 불협 화음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지도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 즉 국가 안보가 최우선순위인데 반면 민생을 담당하는 일선에서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일이기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국의 비자 면제 30일까지 해주면서 여행 계획을 유치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반감처법으로 한국인을 구속시키는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농촌을 방문한 시 주석의 발언과 실제 중국 서민의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共产党就是人民的党就是为人民办这些事儿。看到人民的话，生活好起来了，富裕起来了，有钱花了，孩子们呢受到好的教育了，老人们呢医疗有保障了，我们就高兴。我失业了，我被裁员了。说实话，裁员后的日子真的有点度日如年的感觉。我之前是做餐饮的，赶上了3年口罩，然后让自己负债累累，负债了180万。到现在好不容易找到了工作，然后也慢慢好起来了，可是却被告知我被裁员了。现在我整夜的睡不着觉，每天过得真的特别的焦虑，搞得我的头发都大把的往下掉，体重也有原来的140斤掉到了现在的120斤。现在哪里我也不敢去，也不好意思跟我的家人去说，因为我就觉得有点丢人。没有想到在公司辛辛苦苦的去做事情，说裁员就被裁员了，还真的是有点不甘心。虽然说我现在也很理解大环境不好，然后大家都是这么过的，可是真的太累了，真的中年人活在这个世上真的太难了，因为我们上有老下有小，每个月还有永远还不完的房贷，甚至还有的家庭有车贷，可是又老怎么办？只能收拾好心情继续找工作。这些年大家都在负重前行，今天我就开始投简历，然后开始努力找工作，加油！ 한 명은 분명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한 명은 일자리를 못 찾아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같은 국가에 살면서 왜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시진핑 주석은 1953년생입니다. 즉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첫 번째 중공이 건국된 후 태어난 최고 지도자입니다. 중국이 청나라 중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근 200년 사이에 가장 살기 힘들었던 시대는 전쟁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 권력 투쟁이 치열했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시 주석의 나이는 5세에서 23세입니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1992년에는 39세였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동년배는 거의 다 퇴직을 한 상황이기에 현재 중국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연령대는 1960년대생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성장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반면 지금 중국의 2030들은 윗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겠죠. 경제가 더 발전한 시기에 유년기,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더불어 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갔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사정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도층과 젊은 서민들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거역층이 봤을 때는 아무리 요즘 힘들다고 하지만 나 때하고 비교하면 이건 천국이나 다름없는데 왜 힘들다고 난리를 치냐는 거죠. 하지만 2030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시대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서 판단하지는 않죠. 자기가 어렸을 때보다 집값은 수배가 올랐고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 취업 자동문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약 30년 전부터 겪기 시작했던 세대 간 모순이 이제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져갈 파이가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성장이 주춤해지기 시작하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덩샤오핑은 주변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샤오캉을 현대 중국의 경제 발전 목표로 채택했습니다. 샤오캉은 작은 번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의 안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과학, 교육, 사회 복지, 환경 등의 사회를 이루는 모든 면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 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유지하지만 당 안에서만큼은 민주주의 못지않은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통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2월 25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공식적으로 중국이 샤오캉 사회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리커찬 총리는 중국 인구의 약 42%인 6억 명의 월 소득이 1,000위안 밖에 안 된다며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아무리 거역 서열 2인자인 국무원 총리라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발언입니다. 안타까운 건 리커찬 총리는 이 발언을 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거역 수뇌부에서 쫓겨나고 2023년 10월 말에는 불명확한 원인의 심장병으로 68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회든 개인이든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사고의 틀을 깨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그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 가능성이 높기에 관습적으로 대응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중화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통제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해왔기에 타인에 대한 포용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기존의 사고 틀을 깨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토록 염원하던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